감사드리고 영화 오셨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영화의 이제 작은 꽃 우리 주연 여배우, 애기 주연 여배우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효신이로 나온 김여원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사여가지고 되게 많이 떨리는데 울음부터 나오고 이거가 보면서 오빠가 어딘데 난 어릴 때는 제가 불고 있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불쌍했고 이제 이 영화가 잘 돼서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맞죠? 네, 소개 잘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옆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선물에서 이소정 역할을 맡은 배우 김소민입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데 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여자 주인공 배우는 퀸즈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김규민 감독님 접견자 사성주로 나왔던 나경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많은 자리 참석해 주시고 날씨도 더운데 사실 집보다 여기가 시원하실 거예요. 에어컨도 빵빵하고 이거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 좋은 영화, 좋은 사람들끼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 영화 잘 돼서 북한하고 교류가 좀 잘 되고 그래서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진짜 좋겠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호 역을 맡은 문형덕입니다. 좋은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찍은 영화, 아주 그 저렴한 제작비로 만든 영화에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고생하신 감독님 또 스태프분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또 오신 기자분들 또 우리 관계자분들이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비록 작은 관이지만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인사를 들었는데요. 저희 스태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스태프분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대관 시간이 길고 시간도 많으니까 스태프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배님, 사랑하는 화장실 가셨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일어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영화가 많은 분들의 포옹 속이에요. 8월 15일 날 개봉하는 상업영화까지 포함해가지고 네이버 관심도 2위를 쟁취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오시면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일단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거고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우리 배우분들께서 성실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다른 때는 정장을 입는데요. 오늘은 배우분들이 오신 날이라서요. 저는 한 말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우리 배우분들한테 더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소정 역할 맡으신 배우님한테 사실 이게 한국에서 자라고 이렇게 나셨으면은 뭐 참 저런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시면서 이 좀 어떤 이렇게 감정이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지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모 마음은 세계를 막론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접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장군님을 만나뵌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알기가 힘들어서 사실 그것을 표현하는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감독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스태프분들이나 세터민 분들이 또 촬영 현장에 도움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희 1시간 빌려가지고요. 1시간 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시니까 질문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여원이 여원이 이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기 북한 주민들은 좀 빼짝 말랐던 것 같은데 여원이 이 북한 배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땠어요? 느낌이? 제가 아까 전에는 울어서 말을 못했는데 제가 북한 어린이가 되려면은 먼저 북한 어린이들은 살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린이들로 나오다 보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살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살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어땠냐면은 거기에서 노래 부를 때도 되게 우리나라 노래보다 훨씬 다른 느낌이 들었고 우리 학교에서 가끔씩 빅네이버스를 하는데 어린애들이 진흙쿠키 같은 걸 먹거든요. 근데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전쟁 때문에 갈라진 그 애들이 더 심각하다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걸 체험해보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감독님께서 여원이를 그렇게 굶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희 배우들한테도 조금 굶고 와야지 그런 피부 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여원이를 특히 그 현장에서 그렇게 굶기시더라고요. 많이 안쓰러웠었어요, 촬영 시간 내내. 일주일 동안 7kg 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저희 진짜 1시간 빌려가지고 안 내보내드릴 겁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작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언론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 김 감독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홍보 방송을 했는데 한 10,0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홍보를 했는데 한 2만 회 이상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홍보 방송을 했는데 뭐 아까 보니까 한 6,7천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아까 하던데 태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교회 분들 높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거 영화 꼭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단체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 1,000만 명 서명한다고 하는데 단체로 오겠다, 다 끌고 오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악역을 맡으셨는데 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역할 하시기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질문 감사합니다. 입 닫고 있어도 힘들었는데 원래 제가 김규민 감독님 때문에 악역 전문이 됐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멜로 배우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는 원래 멜로가 전문인데 근데 김규민 감독님이 딱 한 말씀 저한테 지침을 주신 게 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딱 한마디로 일축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쁜 개새끼. 나쁜 것도 나쁜 건데 나쁜 개새끼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새끼는 알겠는데 거기다 나쁜 개새끼는 어떤 개새끼인지 상상이 안 가니까 그냥 현장에서 근데 정말 나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김규민 감독이 칭찬을 하시더라고. 원래대로 해서 감사하다고. 원래 이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역할 맡으셨던데 심정이 어땠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이제 몸을 팔아가지고 이런 거를 했다. 그거를 이렇게 알았을 때 그런 심정 어떻게 그 미세한 연기 그 표현을 하시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경험치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감독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기존에 오늘 이 객석에도 아까 그 시사회가 열리기 전에 연기자 대선배님도 오신 거를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제 선배님도 연기자로 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감독님하고 이제 이 작품을 연기할 때 감정 표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설령 과잉이 될지라도 우리 한국 대중적인 입장에서 관객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러니까 표현이 다 되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픔이라든가 아픔을 연기할 때 다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영화제나 어떤 고급 관객들을 향해서 하는 영화가 아니니 가장 대중적인 흐름대로 연기를 하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감정을 좀 많이 표출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몸을 팔았다든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사실은 바로 슬프기가 쉽지 않죠. 뭐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연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대로 하는 건데 저는 뭐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제 인생에서도 바로 슬프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뭐 몸이 저린다든가 되게 특이한 반응들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예전에 봤던 서양의 고급 영화들 보면 왜 배우들이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더 상상하게 저때 어떨까 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연기는 그 아픈 연기를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감독님하고 조율을 해서 표현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좀 있는 거죠. 어쩌면 더 헛웃음이 더 나오기가 더 쉬웠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다 연기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해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표현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 상업 영화에서는 주연보다는 조연을 훨씬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연들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 영화에서는 주연 연기가 더 쉽다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충분하고 감독님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성패가 달린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 소민 양의 연기나 제 연기는 만약에 너무 형편없으면 이 영화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잘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연 배우들이나 단역 배우들에게까지 신경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상.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연기하는 거에서 더 이상 뭘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주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박수 세례도 받고 하지만 그건 잘했을 때 경우고, 그건 항상 영화 작업을 하면 항상 박수는 스텝에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작은 역할 그리고 숨겨진 역할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애를 썼다. 네, 그럴 수 자기 존재감도 덜 드러나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공동 작업인데, 우리 영화는 이렇게 인사할 때 저는 오늘은 긴 시간에 하게 됐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무대 인사 같은 거 할 때 몇몇 스타들만 다 이렇게 환영을 받는 건 뭐 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작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분들이 꼭 나와서 좀 인사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답은 그거였고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저는 기자님 조광현 기자입니다.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를 하시게 된 계기, 동기, 어떤 계기로 이 중요한 영화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사실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님들께서는 이전에 많이 활동하셨고 이제 선뜻 결정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또 이제 영화가 이제 뭐 해외 영화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그렇죠. 뭐 개봉 전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점 때문에 해외 평단 독평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많은 주제 중에 이 이야기를 선정해서 영화로 하시게 됐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계기 등을 좀 보고 싶습니다. 출연 동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이 영화를 찍기 바로 직전에 여기 PD를 하셨던 강태훈 PD님이랑 아까 카메라를 들고 앞에서 촬영해 주신 최공재 감독님이랑 그 단체에서 제가 인터넷 방송 그 연극이나 이렇게 문화를 비평하는 코너에서 제가 진행을 맡아서 방송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개인적으로 잘 알던 차에 이런 영화가 있으니,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뭐 저는 이제 50이 간 넘었습니다만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저는 뭐 다른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염색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강호역을 부탁을 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원이처럼 제가 마르지도 않아서 과연 맞겠냐 했는데 30대 연기자들한테 이 역할을 부탁을 하면 감정선이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선배님이라면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랬고, 저는 이 영화를 꼭 뭐 이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가슴 짠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꼭 북한이어서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저희에게도 있는 일이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고, 항상 뭐 저도 좀 뭐 부유하게 자란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고, 아 연기할 만하다, 도전할 만하다. 그리고 뭐 조건은 뭐 택도 없었죠. 정말 차비도 안 나오는 그 무도대에서 세트에 갇혀서 찍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규민 감독님의 사전작, 그리고 이제 그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연기 그냥 연기자로서 접근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할 만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걸 믿고 맡겼기에 기꺼이 즐겁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전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택이 없는, 턱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영화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니, 진짜니까. 근데 김규민 감독은 10년 전에 사실 제 통화 속으로 찍었었을 때 북한말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하는 저를 보더니 옆에서 선생님 제가 뭘 찍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먼저 들어줘. 시나리오를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짧고 재밌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무리로 끌려다니는 거죠 사실 뭐. 없죠. 시나리오를 보고도 재밌겠어요 과연?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감독은 왜 이런 글을 썼어야만 했는지, 이 글을 써서 무슨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걸 제일 먼저 찾을 때가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생각났었던 건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제가 살아본 인생이 아니에요. 넘어가보지도 못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당위성을 만들어서 연기를 해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목자들은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눈물은 안 나고 먹먹하고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래서 개새끼를 해달라는 게 이런 역할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아니 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 전 작품을 김 감독하고 같이 했었을 때 그때는 아이를 잡아먹는 역할이었어요. 자기 아이.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 남의 살이 맛있다고 돼지고기 먹고 좀 하지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냐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표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믿고 맡겨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좋은 역할을 이런 방법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던져주나,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했었던 작품. 재밌게 얘기하면 그냥 의리로 끌려다니는 작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새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견뎌내며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었어요.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 내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혹시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배우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낼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콜을 받으셨지만 네, 저는 오디션을 받고 또 이렇게 감독님께서 잘 봐주셔서 좋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냥 평소와 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한번 연기해보지 않겠냐고 하셔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걸 받게 되었고 그냥 한번 시나리오도 보고 와서 한번 호기심에 저는 들어왔었는데 저희 이거 영화 찍었을 때 엄마처럼 저는 오디션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하라는 거 그냥 다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게 되고 힘든 점도 있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 옷을 입을 때도 덥고 막 이 여기 환경도 덥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니까 계속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감이나 감동을 선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하면서 너무 나가 있을 거는 저는 시원하게 없어가지고 일단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외 영화제에서 왜 상을 줬는지는 제가 심사위원님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하냐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다시 갔는데 그 갈 때마다 그 심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북한의 현실을 보고 놀라서 주시는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 배우분들이 워낙 요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눈 선배님이 무슨 큰 뭐라는 사람 없으시면 눈 선배님도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딱 그 상대편 제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남사령은 경쟁이 연수배에도 후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벌써 이 영화를 찍은 게 한 2년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땅의 선물 겨울날개 찍었는데 늘 말하는 거지만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죽은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이 난리인데 북한에서 정말 아무 죄 없이 당국에 의해서 거의 아사린 것 같은 그런 수백만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불쌍하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영화를 만들었고 뭐 어쨌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다 봤으니까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억이 어쨌든 제가 어느 순간까지 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과 뭐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찍고 있습니다. 네, 또, 예.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북한 영화 하면 보통 함경도 배경으로 하는 사투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북한 관련돼서 해서 뭐 함경도 쪽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굳이 황해도 쪽에 있는 사례들을 그렇게 스토리화하신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지으셨는데 물론 이제 대사 중에서도 사랑의 선물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 뭐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뭐 중의적인 뭐 그런 의미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황해도를 배경으로. 일단은 황해도를 배경으로 한 거는요. 제가 황해도 출신이라서 그렇고요. 제가 아는 영화이든 제가 본 것들 최소한 제가 본 것들 5가지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내놓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시민과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를 했고요. 두 번째 북한말을 하셨나요? 그 북한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제가 지금도 어떤 영화에서 북한말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아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북한말을 쓰게 되면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드라마를 북한말을 쓰는 경우에는 배우들이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는 북한에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북한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북한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소사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들었을 때 가장 전달력이 빠르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우리나라 말로 했습니다. 예. 사랑의 선물은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 때 사랑의 선물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딱 김일성이 부사가 주는 선물만이 사랑의 선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인한테 주는 선물이 사랑의 선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그 선물 받아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 선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뭐 거기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이제 4월 15일이라든가 2월 16일이 되게 되면은 어떤 정부 기관과 혹은 당기관에서 뭐 거위급들이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김정일이라든가 그 당국자 독재자한테 바치는 그런 행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거기서 잘만 걸리게 되면은 정말 김정일이가 받아가지고 저렇게 뭐 사인하고 이제 뭐 고맙다고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쭉 이제 그냥 이제 손을 쳐다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 피해자로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뭐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여기서 탈출하시고 싶으시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도 김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직 개봉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주변의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만 저희가 이제 개봉관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문을 열어드리는 대신에 집에 가셔서 꼭 댓글, 페이스북, SNS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배우분들하고 사진 찍으신 분들은 스태프도 다 오셨나요? 화장실 가셨던 분들 다 나가셨어요. 네. 배우분들하고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사진 찍으셔서